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일단은 술을 많이 마셨었고, 그리고 오피스텔이 17층인데, 제가 살고 있는 데가 17층까지 올라가서 안 좋은 생각들을 하다가, 또 이제 주변 사람들, 제가 잘 알거나 모르는 사람들한테 늦은 시간이었는데, 막 이렇게 전화를 뜬금없이 해서 누구한테는 나 지금 옥상에 있다. 근데 뭔가 안 좋은 생각들이 자꾸 들고, 뭐 그런 불길한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좀 쉬고 싶다는 생각? 물론 그 전날에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뻘짓을 해서 그랬던 거기도 하지만, 일어나니까 또 누구는 괜찮냐고 안부 물어주는 사람도 있었고, 감사하게도.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어쩌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망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이 되게 좁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전화하거나 서로 안부를 걱정하거나 주고받을 만한 사람들이 진짜 몇 손가락 안에 꼽아가지고, 아무튼 그 꼽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또 사실 지금도 뭐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나 이런저런 약들 포함해서 정신과 약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는데, 이 약을 먹은 지가 이제 한 그래도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20대 초부터 먹기 시작했으니까 뭐 아무튼 그 정도 시간이 흐른 것 같은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아요. 왜냐하면 진짜 정신병 심했을 때는, 그 정신병 심했을 때가 20대 내내 지속이 됐었던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전에 학창시절 뭔가 비하인드 같은 것들도 많긴 하지만, 약을 정신과 약을 처음 먹었을 때 약의 효과가 너무 즉각적으로 와가지고 일단 항우울제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신경안정제랑 우울감이 완화된 것도 완화된 건데, 물론 천천히 완화되긴 했지만 그거보다 더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다면, 이제 더 이상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긴장하지 않게 됐던 거? 그게 너무 저한테는 되게 신비로운 경험이었어요. 그게 긴장이랑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있거나 누군가를 마주할 때 갑자기 없어져 버리니까 그 마주하고 있는 사람 포함해서 제가 속해 있는 풍경 자체의 해상도가 엄청 높아지는 느낌? 좀 더 그 풍경이 선명해졌다라는 사실이 체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가 무슨 미대 다니고 있었을 텐데 좀 더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저의 몸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도 그렇고 되게 자유로워지니까, 자율성이 생기니까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들, 누군가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들, 행동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검열을 하지 않고, 자기 검열하지 않고 막 말하거나 저질렀던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의식을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한테 되게 취해서, 스스로한테 취해서 거의 조증에 가까운 상태로 학교 안팎에서 난리를 쳤던 것 같고, 조증처럼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조우를 넘나들면서 거의 만신창이에 가까운 일상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미대 다닐 때. 아무튼 학교 졸업을 안 했거든요, 제가 미대를. 거의 자퇴한 거에 가까운데, 뭐 아무튼 학교에서 벗어난 이후에 뭐 어쩌다 미술 비평하게 되고, 대외적으로 나름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시기에도 그 정신병의 여파가 계속 이어졌었기 때문에 조울을 넘나들기도 했고, 계속 이제 조울을 넘나든다는 게 막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이가 되게 조와 울 사이에 낙차가 되게 커질 때, 특히나 조에서 울로 급격하게 낙하하는 순간 진짜 다 포기하고 싶어지고, 뭐가 됐든 간에 아 진짜 죽고 싶다. 근데 어떻게 죽을 수 있지? 와 진짜 너무 힘들다, 우울하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시에는 딱히 그런 말들을 속으로 하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체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 우울감이라는 게. 그리고 그 우울감과 우울증과 반대급부에 놓여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그 조증 상태에서 미술 비평 글들을 거의 광적으로 자주 많이 써서 어디에 업로드하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엄청 갈구하고, 그런 상태를 넘나들면서 20대 전반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2014년쯤부터 막 어느 플랫폼이나 관 같은 데서 평론상 같은 거 타거나 그런 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데, 어쨌든 그런 제도적인 등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루트 없이 그 당시에는 되게 트위터를 좀 일종의 구심으로 삼아서 SNS가 엄청 활발하게 미술이랑 연동되기 시작했던 즈음이었어서, 제가 광적으로 쓴 비평 글들을 또다시 광적으로 실어 나르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저를 미술 비평가라고 조금씩 불러주다 보니까, 아, 내가 비평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된 케이스고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썼던 글들이 저의 개인적인 아카이브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클라우드? 이런데 하나도 저장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없어졌어요, 그 글들이. 물론 몇몇 글들은 그 일전에 제가 다른 사람들이랑 공동으로 운영했었던 무슨 미술 웹진이 있었는데, 티스토리에 아마 지금 링크가 있을 텐데, 아무튼 거기에 조금 남아있기는 해요. 근데 개인 차원에서 그 당시 글들을 보관하고 있진 않고,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그렇고 제 글들이 기록되는 방식에 대해서 진지하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SNS를 매개로 계속 글이 유통이 되고, 저 스스로도 그 유통의 과정에 즐겁게 편승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쓰는 글은 뭔가 어차피 휘발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었던 것 같고, 또 그 글이 가지고 있는, 그 당시에 글이 가지고 있던 휘발성이라는 게 제가 글을 광적으로 빨리 쓸 수 있었던 동력이 되기도 했었고, 아무튼 그 당시 20대 전반에 겪었었던 정신병의 느낌이랑 지금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신병 사파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대한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지금 막 정신병에 전적으로 막 쩔어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약으로 좀 최소한으로나마 통제할 수 있는 상태가 돼버려서, 물론 얼마 전에 케이스처럼 드물게 뭔가 충동적인 일들을 저지르긴 하지만, 이건 사실 자살 충동이기도 하고, 죽고 싶지 않아서
제가 스스로 벌이는 자해 이벤트 같기도 해요. 얼마 전에도 그랬고, 20대 때도 그랬고, 내 주변 사람들한테 나 지금 너무 죽고 싶어 이렇게 떠들면서 나에 대한 이목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돌봐줬으면 좋겠고 다시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지금은 천천히 무난하게 회복하고 있는 중.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정신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경험했던. 근데 이거를 막 다른 사람들과 전적으로 공유하고 싶다가 이런 느낌은 절대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저의 정신병은 이전에는 정말 저를 미친 사람처럼 굴게 만들었지만 그 이전에도 되게 자살 퍼포먼스들이 비정기적으로 이어졌지만 그냥 갑작스럽게 나아진 느낌이고 그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된 지도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2년? 1, 2년 전부터 갑작스럽게 안정감이 느껴졌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단순히 약발이 잘 받아서 누구한테 상담을 받았는데 그 말들이 저한테 뭔가 극적인 계기가 돼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술 비평을 하는 일 자체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었거든요. 그게 한 2020년 전후였던 것 같은데 그 2020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좀 자기 뽕에 좀 취해가지고 아 내가 이 미술씬에서 유일하게 비평하는 사람이고 현장에서 내가 비평가로서 모든 관심 경제를 독차지할 거야. 약간 이런 조증 환자의 클리셰적인 증상을 보였다면 그런 증상인 채로 글을 썼다면 그 이후에는 갈수록 청탁이 드물어졌고 그 드물어지는 과정 그 하얀 곡선이 그려지는 게 저한테 점점 체감이 됐고 저 스스로 그걸 헤아릴 수가 있었고 그런 식으로 저라는 비평가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럼 이제 나는 뭘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글 쓰는 일밖에 없는데 그럼 좀 다른 글을 써보자 해서 개인 블로그를 만들고 거기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잡스러운 글들을 블로그 만들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그냥 좀 당분간 미술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써보자. 그리고 일종의 좀 자기 고백록에 가까운
글도 써보자. 왜냐하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일전에 비평 글을 썼을 때 나라는 주어를 되게 강박적으로 생략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나의 어떤 주관적인 감상이 들어간다는 뉘앙스를 비치면 비평이 가지고 있을 법한 객관성이 훼손된다고 느껴져서 그래서 제 얘기를 남들한테 써드릴 수 있는 기회나 여지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저라는 개인으로서 폐쇄적으로 변화했거나 그런 식으로 일상 속에서 고립되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한테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비평을 하는 일이랑 저의 실제 일상이랑 생각보다 되게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20대에 쓴 미술 비평 혹은 제가 그 시기에 미술 비평을 하면서 쓴 글들이 그 당시에 나를 살렸다. 왜냐면 글마저도 안 썼으면 저는 그 우울의 늪지대에 침수돼서 그냥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뭔가 살기 위한, 살아내기 위한 제스처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 제스처의 형식이 저한테는 비평, 뭐 글쓰기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비평이 없으면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관계도 없어질 테니까 그거를 꾸준히 잡고 늘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완전 다른 이야기인데 이사하기로 했어요. 계약 기간이 끝날 즈음이기도 하고 그 얼마 전에 안 좋은 일이 옥상에서 벌어졌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되게 여기서 좀 벗어나야겠다, 탈출해야겠다. 물론 오래 살기도 했고 한 3년 살았거든요. 여기서 벗어나면 좀 다른 느낌으로 일상을 버티면서 뭐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부동산 좀 둘러보다가 지금 집이랑 좀 비슷한 조건의 매물이 있어서 거기도 오피스텔인데 거기는 한 6.4평 정도 돼요. 지금 사는 집이 5평 정도 되는데 한 평 정도 크지만 사실상 외관상과 별다른 차이는 없어 보이는, 아무튼 동네는 다른 그런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두서없는 이야기이긴 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정신병의 연대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구구절절 읊었는데 여전히 뭔가
여기 혼자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개인 블로그에 제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은 글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올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글들 중에서는 저의 어떤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들도 있고, 뭐 이를테면 나는 사실 바이섹슈얼이다, 바이섹슈얼 퀴어다, 그 이유는, 그 비하인드는, 약간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리고 그냥 지금까지 구차하게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정병러의 일지 같은 글들도 있고, 그 둘 사이의 접점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아무튼 그런 이야기들을 글로 풀어쓰다 보니까 또 다른 형식의 관계가 엄청 막 무성하게 자라난 거는 절대 아니지만, 그냥 최소한의 여지가 생기는 중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퀴어 당사자인 사람과 서로 친밀해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상대방이 누군지 저도 잘 모르고 상대방도 저를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그 사람은 내가 쓴 글이나 이야기를 읽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읽었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이나마 짐작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고, 물론 그 기대가 좌절될 때도 많지만, 어쨌든 비평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비평도 하고 미술도 하는데, 퀴어이기도 하고 혹은 퀴어스럽기도 한데, 뭐 아무튼 그런 의문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저라는 잡스러운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얘기의 물꼬를 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막연한 생각.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든 지나가고 혹은 지나가고 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었네요. 그럼 또 슬레이트 치면서 마감할게요. 하나, 둘, 셋.